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시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교과서, 노트, 그 다음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잘 점검하고 학습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서 동영상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기기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강의 내용을 알아먹기도 힘들고 또 잘 보이지 않으면 특히나 과학 교과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큰 모니터를 준비해서 선생님 수업을 잘 듣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마찰력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마찰력 핵심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마찰력,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지 마찰력이 있었고 또 운동 마찰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마찰면의 물체의 성질, 다시 말해서 마찰면의 거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마찰력 크기를 결정한다고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탐구 실험이 교과서에 있었는데 그 탐구 실험은 바로 이와 같은 경사면에 물체를 올려놓고 각도에 따라서 각도 세타에 따라서 점점점 각도가 커지면 물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커지는데 그때 내려가기 시작한 각도를 측정해서 마찰력이 어떤 경우에 가장 큰가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떠오르게 하는 부력입니다. 부력. 뜰부 힘력입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가보면 바다 해수면 위로 떠 있는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떠 있는 물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설치하는데 그 그물을 설치하는 곳을 쉽게 찾기 위해서 그물 위에 그와 같이 물에 뜨는 물체를 달아 놓습니다. 따라서 어부는 그 물에 뜬 물체를 보면 자신의 그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물에 떠 있는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물체를 부표라고 합니다. 부표. 따라서 이제 부력은 무엇이냐? 바로 물체를 떠오르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학습 목표는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에 부력이 작용함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기체나 액체는 다른 말로 유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과학에서. 자, 유체 속에 있는 물체에 부력이 작용함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여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탐구활동이 설계되어 있는데 그 탐구활동은 바로 부력의 크기 측정입니다.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탐구활동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탐구활동을 수행하고 부력 크기를 직접 측정할 수 있으면 학습 목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자, 형이 동생을 수영장 속에서 업고 있습니다. 물 속에서 업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나 무겁지 않아? 그랬더니 형이 아니 가벼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영장 밖에서 동생을 이제 그만 내려, 무거우니까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아니 물속에 있을 때 아까 내가 가볍다고 했잖아. 근데 왜 무겁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만화를 보면 수영장 속에서는 형이 동생을 업고 있을 때 무거움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근데 물 밖으로 나오니까 형이 동생을 무겁다고 합니다. 바로 그건 수영장 속에 동생이 물에 뜨는 힘, 어느 쪽입니까? 물에 뜨는 힘입니까? 위쪽이죠. 위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힘을 받았냐? 물로부터 힘을 받았습니다. 물이 동생을 위로 떠받쳐 올렸죠. 그래서 동생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업고 있는 형은 동생이 별로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동생의 몸 무게가 가볍게 느껴졌다고 하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력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영장이나 목욕탕은 물속에서는 물 밖에서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물속에서는 무거운 물체도 쉽게 들 수 있다. 다음 탐구로 물속에서 물체가 가벼워지는 까닭이 무엇인지 토의해 보자. 여기서 수영장이나 목욕탕은 물속에서 물 밖에서보다 몸이 가벼워진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몸은 이와 같이 수영장 물속에 들어있는데 물과 사람 중 누가 밀도가 크냐가 바로 부력을 결정합니다. 누가 밀도가 크냐? 아마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을까요? 대체적으로 잠수부들은 뭐합니까? 해녀들 보면은 허리에 납을 차지요. 그래서 자신을 무겁게 만들면 가라앉습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사람의 몸은 동일한 부피의 물보다 가볍습니다. 사람 몸은 동일한 부피의 물보다 가볍다. 따라서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뜨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 속에서 물체는 어떤 힘을 받을까? 자,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꼭 해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나무 젓가락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이 단단한 물체에 중심을 실로 묶고 양쪽 끝에 추를 묶었습니다. 추를 묶고 자, 가운데 중심점을 들면 이 추의 균형이 맞습니다. 저울의 원리입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그림은
자, 한쪽 추를 컵 속의 물에다가 담궜더니 담그지 않는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말은 이 추가 무겁고 컵 속에 들어있는 추는 가벼워졌습니다. 컵 속에 있는 추는 왜 가벼워졌을까요? 바로 컵 속에 있는 물이 추를 위로 떠받쳐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아까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부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수평을 이루고 있던 막대가 과정 이와 같이 기울어지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각자 적어봅시다. 교과서에 이유를 적어봅시다. 예? 컵 속의 물에 추를 잠기게 하면 추는 컵 속의 물로부터 부력을 받아 가벼워진다. 따라서 균형이 잡혔던 저울은 무거운 쪽으로 기울이게 돼 있다. 두 번째, 물 속에서 물체는 어떠한 힘을 받는지 토의해보자. 자신의 생각을 여기다 기록해 보도록 합시다.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자, 지구가 추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공기 중이나 물 속에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추를 물 속에 넣을 때 수평을 이루고 있던 막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까닭은 물 속에 잠긴 추에 중력과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액체나 기체 속에 들어있는 물체는 그 액체나 기체로부터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받는데 이 힘을 부력이라고 한다. 크고 무거운 배가 물에 뜰 수 있는 것도 배에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잡고 있던 헬륨 풍선을 놓으면 위로 올라가는 것도 공기에 의한 부력이다. 자, 이제 배가 무거운 쇳덩이, 철, 금속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왜 물에 뜨냐?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뜨냐? 바로 무엇 때문이다? 부력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헬륨 풍선입니다. 헬륨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까닭은 풍선에 작용하는 무엇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자, 이 풍선은 전체 다 하나의 물체로 봅시다. 하나의 물체, 모든 물체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예?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mkg입니다. mkg인 물체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는데 그 중력 크기가 얼마입니까? mg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중력보다 더 큰 힘을 위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물체는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힘이 바로 부력입니다. 따라서 헬륨 풍선의 경우는 헬륨 풍선을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헬륨 풍선이 받고 있는 부력이 더 크다. 따라서 헬륨 풍선은 공기 중에 놓아두면 위로 떠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 그림에는 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배가 나와 있는데 이 배도 마찬가지. 이 배는 지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예.
전진하지 않고 시동을 끄고 있는 상태라면 배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배가 물 항구에 물 위에 떠서 정지해 있을 때 배가 받는 힘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가 받는 힘 얼마일까요?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 단원에서 배웠듯이 물체는 지구 중심적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을 받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배는 지구 중심적으로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크기의 중력을 받고 있냐? 배의 질량이 어마어마한 질량, mkg이라고 합시다. 보통 1000kg이 1톤인데 배는 수천 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중력은 mg 뉴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배를 물이 다시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부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력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받는 힘이 0이 되려면 아래쪽으로 힘이 mg 뉴턴이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힘도 mg 뉴턴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까 헬륨 풍선과는 반대입니다. 헬륨 풍선이 반대라기보다는 좀 다릅니다. 헬륨 풍선의 경우에는 헬륨 풍선이 받는 중력보다 누가 컸습니까? 부력이 더 컸습니다. 근데 아래쪽 배의 경우는 배가 받는 중력과 배가 받는 부력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력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컵에 물체를 집어넣었더니 이 물체를 집어넣었더니 이 물체가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부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물체가 1번의 경우는 물체가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이때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습니다. mg 뉴턴입니다. 다음 위쪽으로 작용하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부력을 받겠죠. 부력이 있습니다. 부력. 근데 이 경우는 누가 더 크냐? mg 무게가 부력보다 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물속에 물체를 넣었더니 물체가 가운데 둥둥 떠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를 넣었더니 물체가 가운데 둥둥 떠 있다.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마찬가지 위쪽으로 작용하는 부력이 있는데 이 두 힘은 같습니다. 지금 두 힘이 같습니다. 중력 크기 이꼴 부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컵 속에 동일한 물체를 집어넣었더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반쯤 가라앉고 반쯤 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이 물체는 당연히 지구 중심 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겠죠. 그러나 이 물체가 떠 있기 때문에 물체가 받는 힘은 0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력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중력 이꼴 부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작용한 부력의 크기는 얼마 정도인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액체가 있습니다. 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곳에 이렇게 물체가 잠겨 있습니다. 이렇게 잠겨 있으면 원래 이 액체가 물체를 집어넣기 전에 높이가 이만큼이었습니다. 근데 물체를 집어넣으니까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이 높아진 높이만큼이 이 액체의 부피를 재보면 이 부피는 바로 물체가 물에 잠긴 부피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원래 컵의 물의 높이는 이렇게 여기까지 찼었는데 물체를 집어넣으니까 물의 높이가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이 높아진 부피는 물체가 물에 잠긴 부피하고 동일합니다. 이때 이 물체가 받는 부력은 물체가 잠긴 부피, 여기서는 그 부피를 라지 V라고 하겠습니다. 물체가 물에 잠긴 부피의 물의 무게하고 같습니다. 즉, 물체가 물에 잠긴 부피가 1리터의 부피였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액체가 물이라고 한다면 부력은 물 1리터의 무게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력은 물 V리터의 무게하고 같다. 이것이 바로 이 단원의 부력을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헬륨 풍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륨 풍선은 이런 헬륨 풍선이 있는데 이 주변에는 이렇게 다 공기를 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공기 속에 헬륨 풍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헬륨 풍선이 위로 받는 부력의 크기는 얼마냐? 이 헬륨 풍선 부피에 해당되는 공기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헬륨 풍선 부피만큼의 공기 무게가 헬륨 풍선이 받고 있는 무슨 힘이 있었죠? 중력 있죠. 예, 중력보다 크기 때문에 헬륨 풍선은 하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무게를 따지면 약 헬륨 기체는 이만큼의 공기보다 약 7배 정도 가볍습니다. 7배. 다시 얘기하면
헬륨 기체를 이만큼의 풍선에 넣은 것과 그냥 공기를 이만큼 풍선에 넣었을 경우 공기를 넣었을 때가 헬륨을 넣었을 때보다 약 7배 정도 무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헬륨 기체가 가볍기 때문에 헬륨 기체는 공기로부터 부력을 받아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의 탐구로 액체 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고 부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등교해서 선생님과 대면하면서 아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학습은 부력의 개념, 부력의 정의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간 학생들은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잘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